바른미래당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지금 여기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당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 20%를 얻으면 국회의원 수도 20%만 배정받는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기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께서 우리 시민들께 직접 연동형 비례대표제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팜플렛 꼭 읽어보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해 주시고 도입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바른미래당이 준비한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 저희가 준비해 놓았으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지금 여기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저희 바른미래당이 시민 여러분들께 나섰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여기 준비한 따뜻한 차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누시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으시다면은 정의당이 앞으로 제대로 된 민심 녹차도 있고요, 개혁 커피도 있고, 연동형 둥글레차도 있고, 비례대표 코코아도 있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나오시는 우리 기업인 또 직원 여러분, 이곳 바른미래당의 손다방에 손커피에 와서 비례대표 코코아도 한잔하시고 연동형 둥글레차도 한잔하시고 민심 녹차도 하시고 개혁 커피도 한잔하시면서 소화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말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정책이 어렵고 경제정책이 실패를 했고 또 고용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수출 6천만 불, 또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을 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한 나라로는 7개였다. 이렇게 경제정책의 성공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뒤집는 낮은 고용지표, 또 높은 실업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래에 최근에 폭로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을 카페에서 만나서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설명을 하고 또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인사정책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입니다. 2017년 9월이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점령군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령군이니까 5급 행정관이 사성장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군인사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지시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재부 사무관은 이 나라 세수가 너무 넘쳐나니까 더 이상 국채 발행은 안 되겠다. 기재부의 실무진들이 의견을 모아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냈는데 청와대 정책비서관이 안 된다, 그거 취소해라. 그리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39.4%의 국채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인 만큼 박근혜 정부 때 국채, 다시 국가 부채를 늘려놓고 그것으로 우리가 경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쥐고 국회와 내각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IT 관련, 첨단산업 관련 기업 직업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어제 통계를 보면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38.4%나 뚝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하나 갖고 우리 경제를 유지했었던 이러한 경제가 만약에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위축과 중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반도체마저 위축이 된다면 우리 경제 뭐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판교의 서울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그 국민의 뜻을 말하고 내각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130명이나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만나는 상인마다, 만나는 기업인마다, 만나는 시민마다 우리 살기 어렵다,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0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 소득주도 형장이 잘못됐다 하는 말을 단 한마디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마당에서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다음에 공천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그저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의석 몇 개를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내각이 제대로 실행을 하는 행정,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30%를 지지하면은 30% 의석을 갖고 40% 지지하면 40%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자,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자, 이것입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를 이제 바꿔내자. 정치 개혁을 통해서 민생 경제 살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세우자.
정치 개혁을 통해서 민생 개혁, 경제 개혁을 이루어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입니다. 박수 좀 치세요. 박수. 나도 목이 좀 아파요. 존경하는 판교의 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가 이 판교 테크노밸리 만든 거 아세요? 경기도지사를 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을 건설부에서 이걸 주택단지로 뺏어가려고 그렇게 4년 동안 아우성을 쳤는데, 그걸 지키느라고 저 4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층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이 돼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이 앞에 개울이 흐르고 평지가 있고, 이거 다 그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또 첨단 산업 위주로 디자인을 해놓은 것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77조, 작년에 77조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그 다음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테크노밸리 만들고 제3의 테크노밸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이렇게 해서 소상인 자영업자들 죽이고 중소기업과 기업을 죽일 것이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우리나라를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최첨단 산업으로, 최첨단 기술로 우리 경제를 탈바꿈하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기술인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민생 경제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데,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이 정치 제도의 제약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고 국회가 허수아비 노릇하고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내가 투표한 것을 사표로 만들지 말고 국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잘 어려운 것은 국회에서 반영하고, 또 국민이 잘 못 사는 것을 내각이 제대로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교 시민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손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다방의 지금 저 사장이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토끼 모자를 쓰고 여러분에게 민심 녹차를 대접하고 개혁 커피를 대접하고 또 연동형 둥글레차도 대접하고 비례대표 코코아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신 분들 이리 오셔서 민심 녹차, 개혁 커피 한 잔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 저보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요즘엔 판교에서 많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남녀 갈등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다루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관심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정당들이 다변화되고 관심사가 다변화된다면 분명히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당들도 의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당으로 실현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점심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러분이 관심사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한테 거대 양당이 제시하는 아젠다들 전혀 매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로 갈등하는 것이 더 심합니까? 아니면 최근에 혐오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있고 믿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2년이 가깝도록 밸리에 저희 바른미래당 푸드트럭이 잘 온 것 같습니다. 바닥이 납니다. 민심 녹차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 나기 전에 빨리 오셔서 한 잔씩들 공짜로 마셔도 됩니다. 그 대신 그냥 다 공짜가 아니고 여러분의 소중한 표가 대한민국 정치에 올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손학규 대표께서 황교 테크노밸리에 일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 마치시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커피 대접하고 있습니다. 코코아도 있습니다. 녹차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여러분께 오늘은 대접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 조금만 관심을 표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당이 바로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정당에 찍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다양한 정치적 앞으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거 국회의원 의석수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셨던 분도 있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표당이 좋지만 빨간락 찍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정치에 올고 차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커피, 녹차, 코코아 드리고 있습니다.